주가의 움직임은 대중의 심리 그 자체이다. 시장의 돈이 대중의 심리를 만들어내고 대중의 심리가 주식의 수요와 공급을 만든다. 이러한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나의 심리를 다룬다면 주식으로 성공할 것이다. 위대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의 전부를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투자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위대한 투자자의 철학을 빠짐없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1. 돈의 매력. 돈, 성공과 가치의 표현.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돈은 힘과 지위를 상징하며 돈은 세계 경제의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욕망을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질투가 불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만장자 되기. 역설적이지만 백만장자는 돈의 양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백만장자를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2.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3. 투자를 한다. 이 책의 저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세 번째 방법, 투자를 통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독립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내일의 증권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어떠한지는 알 수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실수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투자자는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고 성공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며 본인은 투자자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2. 증권 동물원. 투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자는 적은 돈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부를 증식하기 위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서 시간적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주식시장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사기꾼. 단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점점 더 커지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을 투자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변동에서 단기 투자자들은 X와 Y 사이에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자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시장의 상승, 하강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단기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장기 투자자들은 몇십 년 뒤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며 주식의 시세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며 불황이 와도 주식을 줄이지 않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항상 잃지만 장기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던 장기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왜냐면 주식은 하락 후에 항상 새로운 상승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우리들에게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라 설명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므로 장기 투자에 임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 투자자들의 특징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1.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는 않는다. 3. 뉴스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나의 판단에 위배될 때는 움직인다. 4. 주가의 작은 흐름 X, Y는 무시하고 큰 흐름 A, B를 따른다. 5. 일상적인 위험에 익숙해져 있다. 6. 옳든 그르든 독자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투자한다. 투자의 수익과 손실.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입니다. 투자에서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고 성공적인 투자자란 100번의 투자 중 51번 수익을 얻고 49번 손실을 본 사람입니다. 이러한 손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주식에서 손실이 경험 측면에서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에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채권, 중요한 투자 대상. 채권은 고정금리의 증권이라고도 불리며 확실한 채무자의 채권을 사서 만기 때까지 기다리면 돈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어 안정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채권 만기가 10년, 30년처럼 긴 장기 채권의 경우 현재 금리 상황에 따라 시세는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장기적인 금리 변동을 염두에 두고 채권에 투자하려 한다면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합니다.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의 큰 변화에 늦어도 12개월이면 반응하고 시세 차익은 채권보다 훨씬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훨씬 재미 좋았던 외환. 오늘날의 외환 시장은 대형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한 카지노판과 같습니다. 또한 시장 자체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주식과 전혀 다르게 환율은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강세와 약세가 존재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외환 투자는 한쪽이 수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자재, 투기 대 투기. 원자재 투자 역시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대립합니다. 이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투자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는 선물에 투자하는데 투입되는 초기 자본이 실제보다 적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자재 투자는 위험을 알고 손실을 나름 감당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손해만을 볼 것입니다. 부동산, 자본이 두둑한 투자자를 위한 것. 부동산 시장 또한 투자 시장의 법칙이 통용됩니다. 호황과 불황 그리고 양방향으로 과장 국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있어야 하며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도시와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풍부하고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진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투자 대상은 주식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저평가된 기업과 고평가된 기업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다른 투자 대상들에 비해 주식이 갖는 큰 장점은 장기적인 상승 운동입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분산과 크고 튼튼한 기업에 투자한 뒤 초조해하지 않고 인내를 가진다면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소, 시장경제의 신경체계. 자본주의의 신경체계. 자본주의의 최고 동력원은 주식시장입니다. 그 기반은 기업이며 주식 투자는 윤활유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세계의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업은 기간과 안전성에 제약이 많은 대출이 아닌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기에 많은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인류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현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거울. 주식시장은 세계사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뒤틀려져 있고 경륜 있는 투자자만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미래는 알지 못해도 오늘과 어제가 어떠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특권이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과 어제가 어떠했는지조차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온도계. 주식시장이 경제의 온도를 나타낸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항상 평행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와 주식시장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자가 설명하는 경제와 주식시장의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개는 주인을 앞질러 달려갔다가 자기가 주인과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 또 가끔은 한눈을 팔다가 주인보다 뒤처지기도 한다. 그렇게 남자와 개는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남자는 경제를, 개는 주식시장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때때로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5.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주식시장의 논리. 애널리스트들은 매일 열심히 시세 변동을 설명합니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논리는 너무나도 많지만 전문가들이 어떻게든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는 것일 뿐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의 논리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이 유일한 논리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둘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주가는 횡보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논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그저 카지노의 어떤 게임에 홀짝 맞추기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로서 우리는 주가의 움직임을 반드시 위 세 가지 원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기업이 실적이 좋았던 배당을 올리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주가의 흐름을 지배하는 논리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심리적 압박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리는 이 책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주식 보유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매도하려 할 때 매수자는 돈은 있어도 매수에 대한 압박이 없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반대의 경우 매수자는 급하게 주식을 매수하려 하고 주식 보유자가 심리적, 물질적 압박이 없다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결국 국제적,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은 주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 뿐 시장 참여자의 심리의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수요와 공급이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수요와 공급에 있고, 수요와 공급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에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부기. 구독, 좋아요. 6.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단조 혹은 장조. 주식시장에는 보통 10년 이상 장기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주된 멜로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그 멜로디가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멜로디를 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과 평화. 둘째, 장기적인 경제 발전. 평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세계 평화가 보장되는 시기라면 낙관적인 시장에서 주식과 수면제를 사고 잠들어 시장에 관심을 끄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신이 투자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나라의 화폐나 금을 비축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 발전. 개와 주인처럼 경제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국가경제, 나아가 세계경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장애 요인이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주식시장은 종종 동요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투기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변의 투기적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주식을 여러 해 동안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될 것이고 세상은 항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나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요인과 사건을 알아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하강 국면을 관찰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요인, 돈. 돈이 없으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달러를 금으로 환산하는 금본위 제도는 돈의 수급을 어렵게 했고 세계 경제는 아주 완만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본위 제도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했고 정치적으로도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통화량 조율에는 금본위 제도가 아닌 금융시장의 지휘자, 중앙은행이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폐의 강약은 금이 아닌 국가의 경쟁력과 재정 경영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유동성, 즉 돈을 확보하게 되었고 성장을 위한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 장기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도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돈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상황이 좋더라도 돈이 없다면 주식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입니다. 돈이 있더라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이라면 아무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게 되고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요소에 의해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시장은 상승하고 돈과 심리가 부정적이면 시장은 하락합니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 너무나도 유명한 이 공식은 이 책의 저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신념이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잊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금이 있다면 심리적인 요소는 언젠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데 돈과 심리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요약하면 경제에 돈이 넘쳐 흐르지만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유동성은 9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바닥인 주식시장에서 첫 번째 매수가 시작된다. 주가가 서서히 올라간다.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한다. 주가의 상승이 새로운 매수자들을 자극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며 긍정적인 논평을 한다. 투자에 관심이 없던 대중들도 주식을 매수한다. 주식시장은 엄청난 강세장을 맞이한다. 돈과 심리가 만들어내는 하락 또한 똑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경제의 유동성이 수축한다. 좋은 경제 소식에도 자금 유입이 없어 주가는 횡보한다. 일부 실망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다.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한 상황은 매도세를 부추긴다. 비평가들은 시세 하락의 근거를 만들어 악재성 소식을 전한다.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다. 이처럼 돈이라는 요소가 심리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항상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것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대부분의 증권인들은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주식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취하는 고금리 정책입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기 활성화의 자극제이지만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면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요약하면 호황기의 수요의 증가, 가벼운 가격 상승, 산업적 수요 증가,
원자재의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생계비 상승, 인건비 상승 압박, 생산원가, 서비스 가격 상승, 소비자 가격 상승, 생계비 상승, 인건비 상승 압박. 이처럼 인플레이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자금은 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쏠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대량 실업과 경제위기가 도래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은행, 금리의 독재자들. 미국의 중앙은행은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분석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앙은행장이나 위원들도 보통 사람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며 3개월 뒤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들도 결국 임금, 원자재 가격, 소비자 가격 등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의 변동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곧 돈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가 높아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낮아 대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며 하락장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랑과 침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균형이 무너져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중앙은행은 고금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주식시장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전까지 상승세가 좋았다면 하락폭도 클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투자자는 적시에 시장에서 빠져나와 증시 폭락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금리 상승의 결과로 초래되는 경제 위기는 다소 늦게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채권, 주식의 경쟁 상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단기금리와 다르게 장기 이자율은 채권 이자를 말합니다. 채권 이자가 높을수록 주식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시장의 이자가 높으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반대로 채권 시장의 이자가 낮으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집니다. 이런 채권금리와 단기금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채권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한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외화,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의 가치 안정성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예의주시합니다. 환율이 약해지면 중앙은행은 보유한 타국 화폐로 자국 화폐를 사는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만약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면 금리를 올려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 차익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저금리 엔화를 대출받아 고금리의 미국 채권 같은 것을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싸게 빌려 비싸게 빌려주는 이 거래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엔화 강세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중의 심리. 자금이 유동적이거나 유동적이지 않거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대중심리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의 집단의 심리적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대중심리의 반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한 어느 시기에 반응이 생기는지 정도는 경험을 통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8. 증권 심리학. 당신은 부안의 동파인가, 소심파인가? 증시는 호재나 악재성 뉴스의 큰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또는 미비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파악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합니다. 시장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참여자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부안의 동파와 소심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안의 동파. 1. 주식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사람들. 2. 부안의 동파가 많은 시장에서는 호재의 반응이 적다. 3. 악재에 크게 반응한다. 4. 부안의 동파가 지배한 시장을 과매수 시장이라고 한다. 소심파. 1. 장기적으로 투자의 승자. 2. 부안의 동파 덕분에 수익을 본다. 3. 소심파가 지배적인 시장은 좋은 소식이 상승한다. 4. 나쁜 소식에 별 반응이 없다. 5. 소심파가 지배한 시장을 과매도 시장이라고 한다. 6. 포지를 가지고 있다. 포지란 돈, 생각, 인내, 행운이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는 것이 돈이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러의 재산 중 5천 달러를 주식을 하고 빚이 없다면 돈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10만 달러를 가진 자가 20만 달러의 주식을 산다면 그것은 돈이 없는 것입니다. 빚을 이용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세장 직전의 일시적 하락이나 일시적 사건에 의한 큰 폭의 하락에서 버티지 못하고 매도, 청산하여 뒤이어 오는 상승과 강세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절대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생각.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투자자에게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이 옳던 그르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상상력을 통해 나오고 이러한 상상력이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인내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내는 투자자들이 실수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인내와 주관이 모자라서 시세가 떨어지면 심리적 혼란에 주식을 매도합니다. 이처럼 충분한 인내가 없다면 투자자는 무너지고 마지막에 가서 수익 없이 자신의 논리가 맞았음을 확인합니다. 주식 수익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버는 것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 투자는 결국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운. 투자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인내로 투자를 이어나가는 도중에도 불운한 사건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거나 인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세장과 약세장을 조정국면, 동행국면, 과장국면으로 나눠보면 이처럼 6개의 국면으로 나눠진 달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이 그림에서 주가의 흐름은 계란의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왼쪽은 강세장을 3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구분해 놓은 것이며 오른쪽은 약세장을 3가지 국면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투자자가 현재 증시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므로 각 국면의 특징을 증시의 흐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세장 과장 국면의 특징으로는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며 시장에는 비관주의와 공포가 지배하고 있어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소심파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합니다. 소심파의 매수가 시작되면서 강세장의 조정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때 주가는 바닥을 기고 거래량은 적으며 시장에 암울한 뉴스와 비관주의자가 많아 여전히 주식 소유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심파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경기의 회복 또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유입 같은 호재나 전쟁과 같은 악재의 소멸과 함께 증시는 강세장의 동행 국면에 진입합니다. 이 시기에 주가는 상승을 시작하며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며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가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소심파는 주식을 매수합니다. 주가의 상승이 매수를 자극하고 매수세가 다시 주가의 상승을 만들면서 강세장은 과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강세장 과장 국면에서는 주가와 거래량이 폭등하고 부활의 동파가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고조된 분위기는 대중을 탐욕과 흥분에 빠지게 하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식 이야기와 수익 자랑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상승은 오래 지속될 수도 있으며 소심파는 조용히 매도를 시작합니다. 소심파의 지속적인 매도에 비해 부활의 동파와 일반 대중의 매수가 감소하면서 주식시장은 약세장의 조정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에는 높은 주가를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이 예민하여 작은 뉴스나 매도세에 크고 즉각적으로 하락합니다. 주식 소유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소심파 투자자는 매도를 종료합니다. 소심파의 매도가 끝나고 주식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때 약세장의 동행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가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하며 주가 하락의 거래량이 증가하며 시장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악재 뉴스와 비관주의가 팽배하여 주식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심파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관망합니다. 결정적인 악재와 함께 증시는 약세장의 과장 국면에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며 시장에는 비관주의와 공포가 지배하고 있어 공포가 하락이 공포를 만드는 시장이 이어집니다. 소심파가 이러한 시장에서 매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증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투자자는 이 6가지 국면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며 지금 주식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쌍.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므로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부동산 등등 모두 동일한 사이클을 갖습니다. 이러한 붐과 폭락은 하나의 쌍이어서 붐 없이 폭락은 없고 폭락 없이 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이 법칙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의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의 반복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소심파 투자자에 속하면서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이 상승, 하강, 조정, 동행, 과장 중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투자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량은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 저자는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황을 분석합니다. 1. 많은 거래량의 하락. 악재에 의한 부활의 동파의 히스테리식 매도. 소심파 매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곧 상승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 하강 운동 과장 국면. 2.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 하락. 좋지 않은 징조. 주식은 회복을 기다리는 부안의 동파의 손에 있다. 부안의 동파는 언제든 한순간에 주식을 내놓을 수 있다. 시세 하락이 폭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3. 거래량이 많은 상승. 좋지 않은 징조. 거래량이 클수록 하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큰 거래량의 상승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서서히 상승. 아주 긍정적인 징조. 대부분 소심파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시세 상승을 보고 부안의 동파도 주식을 사려 한다. 결국 거래량이 적으면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고 거래량이 많으면 흐름의 반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의견 또한 현재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주식에 관심을 갖고 비관론자들까지 낙관론자로 바뀐다면 시장은 강세장의 꼭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낙관론자가 비관론자로 바뀐다면 시장은 하락장의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뚜렷한 주관의 소유 여부. 부정적인 뉴스와 전문가들의 매도 의견에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심파로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것을 잘 알고 따르는 사람도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유혹에 의견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중의 히스테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며 냉소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결정을 통해 매수했음에도 주가의 하락과 커지는 손실의 판단력을 잃고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성공을 위해 용기, 적극성, 현명함,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강세장 투자자인가, 약세장 투자자인가? 지금까지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통해 강세장 투자자를 위한 분석을 했지만 약세장 투자자들, 곰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서 갚는 식의 방법으로 투자를 합니다. 약세장 투자자들은 비관론자인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약세장 투자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세상엔 강세장의 기회가 약세장의 기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약세장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초보 투자자라면 강세장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정보의 숲. 정보, 투자자의 도구. 투자를 위한 정보는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주변에서 정보를 발견하여 생각하고 투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가, 브로커, 경제학자들은 근시안적인 관점의 분석만을 내는 사람들로 저자는 오히려 이들과 반대로 행동하여 성공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뉴스는 우리의 투자 상상력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미래를 예견해야 하며 어떤 뉴스가 증시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하며 여론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페타 꼼플리 현상.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좋은 소식에 울고 나쁜 소식에 웃는 현상을 페타 꼼플리라고 부릅니다. 주가는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에 대한 움직임으로 만약 사건이 일어나 확고한 사실이 된다면 그 사건의 재료는 소멸된 것입니다.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사건도 일단 터지고 나면 과거의 일이 되며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의미를 잃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예상될 때도 기대감에 투자자가 먼저 움직이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페타 꼼플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조언, 추천 종목 그리고 소문들. 이 책의 저자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추천하는 메뉴를 절대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천은 고객이 아닌 레스토랑의 이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 또한 90%가 그렇습니다. 증권사의 추천 종목은 주식을 군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장밋빛 분석으로 포장한 홍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추천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통해 증권사의 추천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약세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는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강세장에서는 하락세에 있는 기업의 주가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세장에서 최악의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조금의 수익을 낼 수도 있으나 약세장에서 최고의 종목을 매수해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는 전체 시장의 추세를 먼저 파악한 뒤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산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판단했다면 주식을 찾기 전에 어떤 산업 분야가 가장 전망이 좋을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전망이나 정보로 인해 한 분야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했다면 이것은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기에
나만의 아이디어로 다른 분야에 새로운 주식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산업 분야의 상승 및 하강은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의 발전으로 기업이 우후죽순 생긴다. 급속도의 시장 성장 속도 때문에 부실 기업도 살아남는다.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감소한다. 시장의 성장이 멈추고 양질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 대부분의 기업은 파산하거나 합병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생존한다. 산업이 침체기에 빠지며 가장 강한 몇몇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나눠 갖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다. 이러한 패턴을 기억하고 투자자는 성장 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정한 주가로 산업에 탑승할 수 있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적정한 가격. 주가와 기업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보고도 사람마다 고평가와 저평가의 판단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주가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높은지 낮은지는 사람의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수익률 같은 투자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턴어라운드 주식, 잿더미에서 살아나온 불사조. 미래 성장 산업을 미리 알아내고 그 중에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턴어라운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고 손해를 보며 파산 지경에 일러 주가는 바닥인 기업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주가는 크게 반전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주가는 바닥이라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업이 회생한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수익은 가능한 것이고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자는 차트를 통해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통해 내일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 가지 차트 패턴과 분석을 맹신하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처음 차트를 분석했을 때 성공하여 차트 맹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 코스톨라니는 차트 분석을 옹호하는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 일부 차트 이론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차트 분석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은 좋으나 너무 차트 분석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11.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도 모험의 일부이다. 주식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통달하기 위해선 실패라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투자는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아주 위험하고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보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손실을 인정하고 주식을 손절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투자를 하면서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손실을 부풀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올바른 숙련된 투자자는 곧 수익은 높고 손실을 작게 끝내는 사람입니다. 투자는 마치 나쁜 카드로 적게 잃고 좋은 카드로 많이 벌어야 하는 포커판과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 16시간씩 큰 컴퓨터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두고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을 보고 평범한 투자자들은 그들의 상대가 못 된다 생각하며 스스로 기가 죽습니다. 하지만 전문 증권거래인들이 하는 일의 95%는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차트와 사업보고서를 보느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산책하면서, 자동차에서, 식사하면서 언제든 투자를 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든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증권과 사랑, 그리고 증권에 대한 사랑. 증권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 인생에 많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증권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맛있는 음식, 좋은 술, 사랑하는 사람, 음악 등등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임을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인생을 주식에 할애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스톨라니의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에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코스톨라니의 10가지 금기사항.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머니부기. 구독, 좋아요. 마치며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위대한 투자자의 평생의 투자 철학에 수익을 내는 확실한 기술이나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과 기전을 이해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고 나의 심리를 다루는 것. 단순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 방법이 어쩌면 우리가 주식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90년 투자 지식을 통해 투자를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